9년 연애 후 결혼한 30대 문 씨 부부에게는 결혼 전부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 때문인데요. 결혼 전 시부모님이 미혼인 시누이와 함께 살면서 문 씨에게 시누이를 챙기라고 한 겁니다. 시누이와 함께 사는 게 불편했던 문 씨는 반대했지만 강경한 시부모님과 남편의 입장에 결국 함께 살게 됐는데요. 더 큰 문제는 함께 살게 된 시누이가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문 씨의 사사건건을 간섭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누이는 문 씨를 엄마로 생각하는 건지 빨래 하나조차 제 손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함께 살게 된 얄미운 시누이, 문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채팅창에서는 지금 아, 그냥 뭐 이제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이미 결론을 내리셨어. 아, 이거 참. 야, 지금 일단 뭐가 됐든 시자 들어가는 거에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예민하신데 일단 시누이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죠. 왜 시부모는 이 결혼 신혼부부랑 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설명드리려면 이 문 씨 부부의 연애사를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문 씨 부부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9년을 연애를 했습니다. 이 남편은 지방에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자취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뒤에 군대를 갔고 복학을 한 뒤에 문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는 동시에 5살 아래인 남편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여동생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동시에 연애가 시작된과 동시에 서울로 상경을 한 겁니다. 이 시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아이 둘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각자 집을 구해주기보다 투룸 빌라를 구해줘서 함께 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문 씨랑 결혼하기 전까지 이 남매가 투룸 빌라에서 같이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이 문 씨랑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이 시부모님이 그러면 방 3개인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줄 테니까 이 시누이까지 함께 데려가서 같이 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 우리 또 백성문 변호사님 그 여동생 있으시잖아요. 네, 그쵸. 만약에 이게 우리 백 변호사님의 일이다. 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 아니 예를 들어서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흔쾌히 야 우리 셋이 사는 게 어때? 이렇게 나와도 쉽지 않을 판국인데 그래도 남자가 무슨 그렇죠.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러시면. 지금 이 문 씨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남편한테 아니 지금 시누이가 20대 후반인데 동생을 데리고 사는 건 좀 아닌 거 아니야? 20대 후반이면 다 큰 성인인데 혼자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근데 여기에서 남편이 아니 제가 나이만 먹었지 애나 똑같아. 지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는 애인데 제가 어떻게 혼자 사냐? 이러면서 오히려 시부모님 편을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문 씨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남편하고 결혼 전에 수도 없이 다투었다고 하는데 이 남편은 초지일관 무조건 내 동생은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남매 또 이 우위가 두터운 것까지는 정말 눈물이 나는데 양 변호사님. 그건 글쎄요. 자기들 사정이고요. 아니 오죽했으면 이 문 씨가 이게 시부모님이 집을 구해주면서 같이 살아라고 한 거잖아요. 예. 집 안 해주셔도 된다. 아, 진짜. 내가 남편이랑 먼 돈으로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아니 말이야 니네만 둘이 잘 살면 되냐? 이 어린애를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혼자 두냐? 이렇게 또 노발대발 나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계속 나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잘 정리를 해서 스트레스 안 받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 씨 입장에서도 이게 뭐 이렇게 선봐서 몇 달 안 된 그런 사이도 아니고 9년을 연애를 했는데 어떻게 헤어져요. 자, 좋다. 남편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결혼했답니다, 결국. 아니, 저는 이 시부모님보다도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시누이 교수님. 네. 아니, 자기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오빠랑 그 새언니는 신혼부부인데 거기 자기가 끼면 자기도 불편할 텐데 저 같으면은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엄마 아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그럴 것 같거든요. 반대였습니다. 이 시누이가 엄마 아빠 나 저기 오빠랑 정말 같이 살고 싶어. 아, 진짜? 네. 오빠 그것도 오빠 부부랑 같이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 너무 무섭고 힘들다. 아니 원래 무소의 뿔처럼 그냥 혼자서 가야지 뭐가 무섭고 힘듭니까? 근데 이 시누이가 예를 들어서 한 12살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20대 그것도 후반이랍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직업이 좀 변변찮아서 직업 없이 용돈 받고 생활하는데 가끔 이제 남편한테 용돈을 받으니까 사실은 그쪽이 그 어떻게 보면 구멍이죠. 그래서 이 남편 말대로 진짜 알고 보니까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보니까 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거는 뭐냐면 예. 감시해서 엄마 아버지한테 시부모한테 고자질하는 거 그리고 간섭하는 거 가사 전혀 하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남편 헤어지고 남매가 둘이 같이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이거 좀 공사 커지는데. 자 그럼 결국 같이 살게 된 겁니까? 네, 그래서 문 씨는요, 이 시부모님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또 남편 등살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뭐 좀 싫긴 하지만 그렇게 큰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 씨 부부 둘 다 일을 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니까 둘 다 늦게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신우이도 20대 후반이면 자기만의 삶이 있으니까 그냥 룸메처럼 같이는 살더라도 많이 마주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연애 때 9년간 신우이를 좀 봐왔잖아요. 공주님 성향이 있는 건 눈치를 챘답니다. 이 집 공주님이구나 진짜. 하는 것까지는 알아차렸는데 그래도 이 신우이가 낯가림이 좀 심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문 씨한테 예의 없게 행동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 씨의 이런 생각은 아주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솔직히 이런 뭐 경험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하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 제작진 중에 이런 상황과 좀 유사한 처제랑 같이 사는 저희 PD가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처제니까 네. 나는 남성이고 처제는 여성이잖아요. 일단 이렇게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매사 불편하다는 거예요. 특히 아니,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 옷도 편하게 못 입고 집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샤워 이렇게 화장실을 딱 이렇게 뭐 샤워를 하고 나오면 가볍게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거기서 밖에 다 차려입고 나와야 돼요. 밖에 처제가 계시니까 네. 공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또 이거 다 그렇죠. 의관을 정제하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괜히 오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네? 오해라도 생기면 어떡해. 무슨 아무 오해? 생각 없이 편하게 나왔다가 있으면 또 혹시라도 진짜.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이장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신우이가 그 낯가리고 예의 바르게만 행동을 해도 불편할 판국인데 이 신우이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감시자 역할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제일 해서는 안 될 감시자 역할인데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 딱 보니까 좀 지저분해, 청소가 좀 덜 된 것 같아. 그럼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안 돼. 네, 그럼 이제 시어머니가 직접 이제 다시 역으로 연락이 와요. 이문 씨한테. 하지 마. 그리고 자연이가 그러는데 거기 청소 안 됐다면서. 얘 기관지도 안 좋고 하니까 얼른 치워라.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녁 차려주면 또 그걸 곳에 사진 찍습니다. 또 자기 엄마한테 보내요. 그러면 또 시어머니가 바로 연락이 와서 야 오늘 자연이가 먹는 거 보내줬는데 너무 부실하더라. 좀 그렇게 챙겨주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날은 심지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사진까지 찍어서 자기 엄마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거의 인간 CCTV네요. 이거 진짜. 거기다가 그냥 어쩌면 좋아. 아니 양 변호사님 이거는 좀 법적으로 좀 따질 거 없어요? 이거는 진짜 무슨 감시인데 진짜. 글쎄 뭐 법적으로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 갈 여지도 있어 보여요. 지금 신우이가 거의 이제 언니를 가사도우미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 일거수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한 부분도 다 언니에게 해달라. 빨래 이렇게 쌓아놓고 언니 이거 빨아주세요라고 하다가 아니 언니 이건 드라이를 해야지 이거 빨면 어떡해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같이 살아요? 게다가 남편 중간에서 분명히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남편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애가 한참 옷에 신경 많이 쓸 나이니까 당신이 좀 신경 좀 써줘라. 이거는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은 달라요. 살아봐야 알아요. 예. 자 지금 우리 그 말씀 해주신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교수님 이거는 이게 진짜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고 교수님 이거는 이거 아니지 않나요, 교수님? 이 첫 나 단추를 말도 안 나오네 진짜.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누가 해줬냐. 아니 그 집을 어.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방 3개짜리 얻지 말고 그 관철을 했었어야 되는데. 2개짜리하고 하나를 얻어가지고 따로 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유산 이런 거 유산 일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그대로 놔두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삼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책임이 뭐 시부모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리고 시누이도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남편입니다. 아, 예.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처음부터 단추를 갖다가 한번 잘못 끼게 되면 이거는 이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서로 간의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면 정말 약간 좀 떨어져 살면은 좋게 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남편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이 시누이가 그런 일을 갖다 일로 바치고 또 와서 이제 이거 뭐 드라마에 나올 얘기인데요. 예.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이 그 여성이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문 바로 씨가? 그 시누이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애정 행각을 하다가 거기서 걸렸어요. 그러는데 지네 집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중에 와서 언니 죄송해요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니 언니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집에 들어올 때 인기척을 내셔야지 그렇게 몰상식하게 난 깜짝 놀랐지 않냐고 불편하니까 좀 조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얹혀 사는 건지 저 사람이 주인이 그걸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분이 야 이혼을 좀 한번 해볼까? 이 옆에 계시는 우리 양 변호사님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양 변호사님. 이거는 법에 어떤 이걸 호소하기 전에 일단 이 신우의 문 씨가 말이죠. 신우의 어떻게 좀 그 골방으로 한번 좀 데리고 가서 좀 따끔하게 좀 여자 대 여자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예? 이건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확실히 시간을 정해서 3개월 정도 시간을 정해서 옮겨달라라고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시부모님에게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여기서 물러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파탄이 돼서 본인이 도저히 못 견뎌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정도까지 가서야 이 상황은 끝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우리 흔히 가불관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의 그 관계가 잘못 형성되잖아요.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실제로 이혼하셔야 돼요. 이 정도로 계속 진짜? 이어지면. 자, 이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 대화 내용 우리. 근데 사실 뭐 월세를 받는다던가 이런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예, 그냥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골방으로 데려. 어떻게 어떻게 이거 약간 좀 비위가 주먹으로 있나요, 해결하라고 비위가? 이런 거 아니요, 아니에요? 뭐 지금? 화장품이나 옷을 몰래 쓴다든지 어. 또 본인이 뭐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애정행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신혼이니까 남편이랑 저도 온갖 닭살행각을 벌여서 본인 오빠니까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나가게 만든다든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거 안 먹힐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까 양 변호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신혼부부 집에 얹혀 사는 시누이 이 살림 간섭에 지금 가정부 취급까지 당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왔는데 자, 백 변호사님. 네. 이거는 지금 시누이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에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누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남편이 잘 중재해야죠. 부부 간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사실상 남편은 그런 역할을 나 몰라라고 방치라고 방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양절 변호사님이 오랜만에 제가 동의한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진짜. 이거는 최후 통첩을 하고 이 남편에게 통첩을 해야 돼요. 최후 통첩을. 남편한테? 예, 그게 안 되면 이혼한다 나는.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정확하게 통지를 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누이는 상대할 게 아니고 여기서 시누이한테 나가라 그랬다 또 둘이 싸우면 그렇죠, 괜히 그렇죠. 판만 커지니까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그건 남편의 역할이니까요. 사실 어찌 보면 그걸 하지 못한다면 이 정도 상황 계속 지속되면 이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양 변호사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 법적인 거 말고 네.
약간 그래도 좀 어떻게 예. 아, 사실 이 지금 신우이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사회 독립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요 시부모님이 떠 안으시거나 아니면 내 보내야 됩니다. 이거 이 상태에서 이거 지금 나중에 이세로 가잖아요.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저 오빠랑 같이 살 거야 아마. 아 진짜. 아니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이게 너무 지금 빨리 올라가서 제가 못 봤는데 분명 그 신우이 나중에 시집 가가지고 애 낳으면 그 애 봐달라고 그 뭐야 새언니한테 또 이렇게 한다고. 집에도 못 오게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본인 집에. 아 정말. 자 교수님 말씀. 시집 못 갈 것 같고요. 아, 다시 한번. 아니 그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 있는 것이 훨씬 재밌으니까 그럴 것 같고 결국은 또 이제 또 다른 그 큰 책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누이는 사실은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는 떨어지고요. 그 부모님들 결국은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걸 갖다가 한 사람이라도 살게 해줘야지 저렇게 9년이나 연애해가지고 지금 살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거의 자기 자식을 갖다 저렇게 집어넣으면은요 결국 자기 아들도 파탄을 맞게 됩니다. 빨리 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이썬님 딱 그 말씀해. 그 부모님들도 그 딸내미 그 떠나기 싫으니까 오빠한테 보낸 거라고. 어우, 이야. 불쌍해질라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자, 백 변호사님도 짧게. 아 이거는 이 상황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결국은 파탄이 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극약 처방을 해서 이 남편의 변화를 꾀하는 방법 그거 아니면 이 혼인 생활은 답이 없다.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 짱조아님 집 팔고 그냥 투룸으로 가세요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강성창님 12살 아들도 밥은 혼자 챙겨 먹어요. 초이 YJ님 9년을 지켜보면서 식모 면접 본 거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야, 아, 근데 진짜 오늘은 별로 얘기네. 이견이 없습니다. 완전 그냥 모든 분들이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